뮤직 매거진 뮤브 3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윤경 씨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뭐 민재 씨도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 지금 약간 무수면 챌린지거든요. 어제 1시간 잤어, 1시간. 눈알 튀어나올 것 같아요. 뭐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지금 3초 이상 눈 감을 수 없어요. 바로 잠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끝내죠 그러면. 네, 벌써 4월 돼가지고 네. 와 이제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동네 보니까는 뭐 벚꽃도 좀 폈고 뭐 화단에 이제 꽃이 제법 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싶은데 이 다음 주 수요일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네. 김경 씨 투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소리세요? 언제? 전 당일에 할 저는 예정입니다. 사전 투표파예요, 항상. 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전 투표로 끝내버리고 네. 당일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해버린다. 보니까 사전 투표는 지금 우리 방송 다음 날 4월 5일 그리고 6일 이렇게 이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 올라가면은 그 다음 날에 얼른 사전 투표 해버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죠?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새로운 해가 뜬다 요 노래 들으면서 새벽 지도 물 해야 떠먹고 될 기도해야 돼요. 할 것 같은데 윤경 씨는 당일에 하는군요. 네. 당일에 이제 회사 안 가니까 네. 사람 많지 않아요 당일에는? 저희 동네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뭐 인구수가 적은가요? 네. 네, 유사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없습니다. 노원 왜 사람 많지? 거의 복권 사는 줄 보면 빠글빠글한데 거기 죄송한데 제가 노원에 살지 않아요. 노원 마들. 네, 마들에 사는데 노원권이잖아요. 노원권. 그쵸. 네. 어쨌든 당일에 하신다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음악 팟캐스트가 아니라 정치 팟캐스트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향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완전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 그러세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다 사실 투표 이런 게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권리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런 우리 사회를 노래하는 곡들 또는 우리의 어떤 정치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노래들 그런 곡들로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투표 당연히 하러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참 저기 하기 전에 네.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팟빵에 남겨주셨는데 우리 명투하고 명투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명투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이분인데요. 팟빵에서 에이브릴 라빈 처음 나왔을 때 되게 귀여워하고 잘 들었지만 소위 평론가 모드였어서 많이 안 들었었네요. 허세. 뮤즈 2, 3집이랑 켄트, 스웨이드, 블러 펄프, 스노우 패트롤, 매시브 어택 등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브로콜리너마저 졸업 앨범은 한국 인디씬에서 손에 꼽을 만한 명반 인정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라인업을 보니까 진짜 힙스터 평론가 그런 앨범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 보니까는 영경씨 팬이에요. 여기 음자랄 네. 듣고 또 방송 댓글 남겨주셨는데 영경님이 좋네요 하시면서 약간 마이너하고 덕후 기질이 저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반응을 많이 보는데 스포티파이에 저희가 투표를 붙이잖아요. 네네. 그럼 대다수가 이제 민재 씨가 항상 이기더라고요. 스포티파이는 제가 보니까는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조금 약간 팟빵 쪽에서는 열세입니다. 이 접전이고 제가 이 스포티파이는 네. 우세 지역. 저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참고로 다음 주에 저희 또 명투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명투 듣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를 노래한 곡들 플레이리스트로 들어볼 건데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막 쭉 소개하는 코너 또 하나 팠어요. 네. 이름 뮤브 리스트.
뮤브리스트입니다. 뮤브리스트. 죄송한데 저 지금 들었거든요. 여기 이걸. 지금 대본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결정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 명투는 네. 우리가 우리끼리 했잖아요. 이름을. 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안 되겠다. 이름은 그냥 내가 써서 보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뮤브리스트는 여기 박혀 있었어요. 고치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명투는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네. 이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뮤브리스트, 뮤브리스트 이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진행할 거고 이 명투도 그렇고 뮤브리스트도 그렇고 새로운 코너가 이렇게 속속 생기면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 이 명투에 대한 아이디어 주신 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건데 뮤브리스트에서도 이런 주제로 노래 한번 쭉 모아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 주시면은 또 저희가 넙죽 받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뮤브리스트 더 나은 사회를 꿈꿨던 음악 첫 번째 곡부터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이 노래 사실 영경 씨가 준비한 노래잖아요. 네.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곡은 Fall Out Boy의 We Didn't Start the Fire 네. 2023년 발매곡인데 이게 원래 원곡이 빌리 조엘의 원곡이죠. 그렇죠. 1989년에 나온 세기의 히트곡. 네.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이제 많은 기득권 모두가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세계 히트곡인데 빌리 조엘 버전은 1949년부터 1989년까지의 어떤 세계사를 다뤘습니다. 네. 폴아웃 보이 버전은 딱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빌리 조엘이 끝맺음을 한 그 연도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룬 건데 밴드의 멤버인 피트 웬츠가 이 곡을 만들 때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빌리 조엘 버전처럼 어떠한 가치 판단도 없는 그런 사건의 나열로 만들고 싶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되게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명곡을 밴드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난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연대순도 아니고 네. 중요한 사건도 좀 몇 개 빠졌고, 근데 이상하게 코비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어. We Didn't Start the Fire가 어떤 이 노래의 꽃이라고 하면 운율이잖아요. 맞아요, 세계사를 맞아요. 나열하면서 이 아분을 맞춘 노래인데 그게 좀 부족하고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다. 네, 코로나를 넣으면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운율을 맞추는 게. 킴정은은 넣고 킴정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운율을 이유로 좀 뺐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폴아웃보이가 이 취합했다고 하는 약 25년간의 이런 세계사들을 좀 보면 이들의 정치적 태도가 보입니다. 뭐 큐아논, 두 번에 걸친 트럼프 탄핵 심판, 또는 로드니 킹, 산드라 블랜드, 타미르 라이스, 조지 플로이드까지 이 넷다 미국 경찰의 어떤 인종차별 대응에 의해서 좀 사망한 흑인 리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폴아웃보이의 버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비겁하지도 않고 맞아요. 이제 본인들은 가치 판단 없이 넣었어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시각으로 뽑은 사건들이 굉장히 인종 차별에 관한 미국이 지금 당면한 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뉴클리어 액시던트, 후쿠시마 재팬 이런 네. 것도 있고 사실 저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 날리고 코비드 넣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코비드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우리는. 그래서 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좀 놀랐고 이 중에서 역시 마음이 아팠던 거는 마이클 잭슨 다이스 요 단락이 있어서 또 커트 코베인의 죽음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고 또 아베 신조를 blown away 했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그 정도로 지금 그들에게도 네.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We Didn't Start the Fire 원곡하고 요 노래하고 쫙 들으면은 한 70년? 50, 그렇죠. 그게 50 몇 년부터니까는 23년이면은 70 몇 년이잖아요. 그쵸. 70 몇 년의 이 세계 현대사를 쫙 훑을 수 있는 거기에 한국을 빛내는 100명의 위인들 합치면은 이제 국사, 세계사 쫙 완성이 되는 역사는 흐른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저 이 노래 참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 노래로 한번 오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Fall Out Boy의 We Didn't Start the Fire. 네, 그럼 본격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꿈꿨던 음악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 건데 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사회를 조명한,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조명한 노래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곡은
싸이 씨의 환희입니다. 2005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곡은 정수라 씨의 노래죠. 그래서 88년도 히트곡이었고 88 서울올림픽과 맞물려서 정말 대히트했던 네. 가요 톱10에서 8주 동안 1위를 했대요. 근데 찾아보니까는 이게 5주면 골든컵이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8주를 했나 봤더니 4주 하고 끊어지고 4주 하고 또 끊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현미 씨하고 조용필 씨 노래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끊어졌다고. 그래서 결국 골든컵은 못 받았다는데 그래도 뭐 8주 1위가 또 기니까 이것도 뭐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롱런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네. 딱 그 올림픽 분위기에 이 노래가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싸이 씨가 리메이크한 버전은 2005년도에 나온 리믹스 앨범에 실렸는데 이 당시 수록곡이 이제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뭐 이런 노래들하고 같이 실렸는데 들어오면은 뭐 나름대로 신나게,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에서 특히 언젠가는 진짜 그래요. 네. 옆 사람하고 무조건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하고 예, 그쵸. 아리랑 목동 하듯이 네, 들어야 돼요. 진짜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리메이크가 쫙 됐는데 타이틀곡이 이 노래였거든요, 환희. 근데 히트는 이 앨범에 실려있는 오리지널 곡 아버지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잘 됐고 환희는 좀 비교적 잘 알려진 곡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곡을 압도하는 명 리메이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싸이 씨의 막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이 노래만큼은 너무나 멋있는 노래다. 그 당시에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고, 이게 2005년이면은 거의 20년 됐잖아요. 네. 19년 전. 근데도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막 나왔을 때 YTN에서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YTN에 돌발 영상 그 꼭지가 있거든요. 네. 그 시그널을 지금도 쓰더라고요. 그 옛날에 쓰던 시그널을. 그래서 보면은 약간 예능처럼 웃긴 장면들, 그날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막 국회에서 누가 의자 던졌다, 아니면 뭐 감금하고 뭐 싸운다, 뭐 이런 것들을 네. 약간 코믹하게 그런 BGM, 막 약간 스포츠 뉴스 BGM 같은 네. 거를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YTN 돌발 영상을 막 보면서 왜 저렇게 국회에서 싸울까? 레슬링이죠, 거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YTN 돌발 영상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참 이게 이 나라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좀 발전이 더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들고, 싸이 씨가 이 노래를 라이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언제 라이브에도 우리나라에 아주 통렬한 쾌감을 줄 수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흠뻑쇼 같은 거 할 때 이 네. 노래 한번, 특히 이제 여의도 쪽과 가까울 때 혹은 뭐 용산 쪽에서 가까이 할 때 이 네. 노래 한번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너무 좋죠.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싸이 씨가 언젠가는 요 환희 라이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저는 어쩔 때는 약간 들으면서 울컥할 때도 있어요. 진짜. 싸이의 환희 자주 왔습니다. 영경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도 약간 민재 씨랑 비슷한 결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MC 스나이퍼의 Run and Run 이란 노래인데 이것도 17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거의 20년 전이죠. 오. 이게 밀레니얼의 노래방 18번 환희처럼 이 노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악에 맞춰서 랩을 하는 그런 노래인데 네네. 아웃사이더가 피처링을 했고요. 저는 이 노래를 말씀드리기 전에 가사를 먼저 읊어드리고 싶어요. 오랜 투자와 적자 속에 내 작은 주머니에도 흉년이 졌네. 직원들 월급에 건물 월세 감당이 안 되는 경제난 속에. 이거 원래 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쳐 새마을 운동을 다시 열어야 할 때, 기근에 허덕이는 민중과 함께 부패한 국회도 자중해야 할 때, 라면서 현대판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나온 노래 아닌가요? 그쵸? 이게 17년 전 노래인데 아직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또 지금 저희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대파 875원 네네. 논란이 아주 크게 터졌고, 한 뿌리 아니에요? 한 뿌리? 이수정 씨가 그런 말을 또 했죠. 그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 진짜. 제가 이건 저희 아버님 댁 대파, 어머님 댁 대파. 네. 오늘 제가 격파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코미디잖아요. 재밌으시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네, 그것도 뭐 대파 875원 논란 요거를 뉴스에 내니까 또 이거를 징계를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말도 있고 사과값도 하나에 15,000원 찍었습니다. 사과 진짜 비싸요. 제가 조금 전에 사과 한 박스 샀거든요. 네. 이번 주에 쓸 일이 있어가지고 사과 한 박스에 지금 69,000원 줬어요. 그러니까 한우를 산 것도 아니고 사과 한 박스 12개 들어있는데 69,000원이면은 하나에 거의 5천 얼마? 6,000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제 사과가 비쌀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이제 사과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먹는 네. 과일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금사과 내가 용과를 산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가 비싸면 뭐 망고를 먹어라? 그러니까요. 내가 애플 망고를 산 것도 아닌데 네. 사과가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네. 그러니까 이 노래가 2007년에 나왔는데 2024년에도 이 가사의 내용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게 그러네요. 이게 말이 되나 싶고, 이게 정치 또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인데 이 노래만큼 좀 작금의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는 노래가 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네. 역주행해야 될 노래인 것 같습니다. 1등 해야죠. 그러니까요. 싸이의 환희 그리고 MC 스나이퍼의 Run and Run 피처링 아웃사이더 들을 건데요.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면은 이 뮤브 리스트에 음악들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스포티파이 밖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싸이의 환희, MC 스나이퍼 피처링 아웃사이더의 Run and Run. 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저희가 준비했죠? 이번 곡은 사실 이게 노래부터 모아보고 제가 어레인지를 했거든요, 순서를. 그랬는데 딱 마침 약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노래더라고요. 제가 고른 노래도 그렇고, 영영 씨가 고른 노래도 그렇고. 제가 고른 노래는요, 2006년에 나온 미국 가수 핑크의 노래입니다. Dear Mr. President, featuring Indigo Girls인데요. 2006년에 나온 핑크 4집 I'm Not Dead에 실렸고요. Dear Mr. President, 친애하는 대통령님께 요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2006년이면은 그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시대 때인데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에요. 이 노래 내용 자체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싱글로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어쨌든 이게 자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싱글로 가면은 너무 이게 그 노래 자체보다도 그 외적인 이슈가 너무 잡음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싱글 안 냈는데 유럽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스위스 등등 여러 나라에서 1위를 했고요. 또 호주에서도 5위까지 올랐었죠. 가사 보면요, 지금 봐도 이거 정말 대담해요. 그리고 정말 용감한 가사. 조지 W 부시가 이 노래 들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고 가시기 전에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들어봤는지. 그래서 왜냐면은 어땠을까 진짜 궁금해서. 제가 만약에 부시였으면은 와 약간 한 방 먹었다. 한 방 먹은 느낌, 진짜 불쾌한 그런 기분 확 느꼈을 것 같은데 또 얼굴 화끈화끈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사를 보면은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Dear Mr. President, 저랑 같이 산책 좀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두 사람이고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대화를 좀 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압박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길에서 볼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당신 잠들기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거울에 비친 당신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랑스러우신가요? 극딜을 하는 거죠. 대통령을. 어떻게 이런 가사를. 물음표 살인마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어떤 기분 좋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담한. 그러면서 주제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이라크 전쟁 이후,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고, 그러니까는 뭐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쟁점 법안이었던 낙제 학생 방지법, 여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또 하고, 또 동성 결혼 지금은 거의 합법화가 많이 됐지만 미국에서 그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여기 그리고 성소수자의 권리,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에 대한 공감력이 당신 너무 없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일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지금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우리는 울고 있는데.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와, 저는 처음 들을 때도 정말 놀랐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런 노래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핑크가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이 노래를 직접 듣고 지금 당신이 누구든지 자기 얘기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정말 와. 어떤 이거는 뭐 가수를 떠나서 그냥 보통의 시민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참 핑크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부시에 대한 그런 뭐랄까 많은 시민의 어떤 불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긁어준 노래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노래가 꼭 부시가 아니더라도 어느 대통령이라도 언제든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네. 노래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는 역사적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핑크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라고 얘기를 했대요. 핑크의 Dear Mr. President 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일단 유럽권에서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올 수 있고 이 노래가 심지어 1등을 했다는 그런 유럽의 어떤 시민 의식도 되게 부럽고 유럽 사람들은 재밌지 않았을까요? 저 하긴 남의 나라 남의 나라 얘기니까 대통령. 그쵸 불난집 구경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남의 나라지만 너무 세계 패권국이니까 네. 완전 남의 나라 얘기 같진 않잖아요. 네. 그 나라 대통령 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뭐 프랑스 대통령 사정은 잘 몰라도 네. 미국 대통령 돌아가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공감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핑크의 어떤 이런 가사에 대해서 다들 감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이거 라이브를 봤거든요. 네.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계속 멈추면서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어쿠스틱 곡이잖아요. 이게 네. 락이 아니라 어쿠스틱 곡이라서 가사가 정말 잘 들리고 라이브 할 때 뒤에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지 네. 부시도 나오고 그럼 가사에 어울리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내 딸의 뭐 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임신 중절에 대한 권리 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딸과 이제 엄마 사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아티스트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된 아티스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 진짜 번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영남의 딜라일라 번안한 것처럼 그대로 번안해도 상관없어요. 몇 개만 고치면은 네. 진짜 네. 우리나라에 지금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뭐 맞습니다. 임신 중절 문제도 그렇지, 이 동성 결혼 합법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 여러 안건들이 지금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는 진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국내에서도 그런 생각 듭니다. 영경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은 2021년 싱어송라이터 이랑의 정규 3집 늑대가 나타났다의 타이틀곡이고요. 민중가요의 성격을 가진 포크송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노래고 기득권이 가난을 어떻게 포장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우화처럼 보여주거든요. 1절에서. 근데 2절에 가면 결국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사를 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가난은 이제 게을러서 너가 가난한 거야.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 말을 정말 너무 싫어하는데 네. 그 내용을 정말 처절하게 한 3, 4분 내외로 꾸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부자들이 식량을 모두 갈취해 사람들이 성문을 두들기니 폭도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녀가 나타났다. 근데 이 늑대가 나타났다의 핵심 가사는 사실 이거죠. 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에도 이 노래는 선동당한 사람들의 외침으로 끝납니다. 뭐 늑대가 나타났다, 마녀가 나타났다 이렇게 노래가 끝나는 게 뭔가 요즘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의식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재미있는 점은 이 노래가 2022년 제43회 부마 민중 항쟁 국가기념식에서 이랑이 이 곡을 공연하기로 원래 되어 있어요. 네.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가 이 노래의 가사를 문제 삼으면서 공연곡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뭐 이랑은 거절했죠. 거절하고 이제 결국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요. 네. 이게 부마 민주 항쟁을 기리는 자리에서 사실 이 노래가 그 정신을 이어받은 노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문화 검열이고 이런 노래를 금지했다는 게 사실 독재 국가나 하는 짓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올해 초 이런 기사를 또 접했어요. 물가 상승률은 5.1%인데 반해 실질 임금 상승률은 1%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성별 임금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초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끼니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철학과 어떤 예술이 도대체 꼽힐 수가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고 우리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충격은 가장 크고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충격은 투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곡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투표 동료곡입니다. 물가 상승률 뭐 상당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임금 상승률은 거의 없다. 네. 원고료 상승률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네,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안 올라요. 그래서 참 남일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이랑 씨가 이 행정안전부, 행안부 어떤 노래 검열 의혹에 대해서 네. 이런 사태에 휘말리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이랑 씨를 돕는다.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랑을 그리고 이랑과 이 노래를 이 사회의 어떤 N성으로 만드는구나. 네. 이랑을 이 사회의 투사로 만드는구나. 이 지금 행안부가 작정했구나. 네. 어떻게 보면 막 이거는 뭐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바이럴 해준 거죠, 바이럴. 더 띄워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참 웃프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기 위해 만든 노래와 본의 아니게 거스른 노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쵸. 본인이 먼저 심기가 거슬려서 약간 이렇게 했던 네. 노래 늑대가 나타났던데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핑크 피처링 인디고 걸스의 Dear Mr. President 그리고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뮤브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더 나은 사회를 꿈꿨던 음악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음 주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이제 이 말씀하시네요. 방송 듣고 만약에 선거 안 간다. 그러면 정말 배신 네, 꼭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하십시오. 네, 이거 그 투표 동료 방송처럼 오늘 되는데 오늘 방송 한 회를 바쳐서라도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면 한번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준비한 노래는 또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래도 마돈나 노래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라이프 준비했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9집 수록곡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롤링스톤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롤링스톤이 선정한 50대가 훌륭한 아티스트의 정말 끔찍한 앨범 50장 순위에서 26위. 똥반에 오른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다. 어떻게 이런 리스트를 뽑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이 이거예요. 50 Genuinely Horrible Albums by Brilliant Artists. 너무하지 않아요? 이 리스트에서 호러블 앨범이요? 호러블 앨범 52 중에서 50장 중에 26위를 차지한 마돈나의 아메리칸 라이프 중에 아메리칸 라이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호러블한 앨범이라고 생각 안 하고 문제작인 것 같아요. 그 포크트로니카라는 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선구적으로 시도를 했고 좀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중에 돼서는 재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마돈나가 이런 걸 했었구나 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아메리칸 라이프 이 노래 때문에 마돈나의 미국 커리어가 뭐 고꾸라질 뻔했던 게 사실이니까 이런 리스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마돈나 워낙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콘서트 갔을 때 뭐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뭐랄까 휴전을 막 촉구하고 그런 메시지들도 막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참 강경했어요. 이 당시는 2003년이니까 이라크 전쟁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리드 싱글 자체를 그 이라크 전쟁 반대에 그냥 바친 거였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데 배경이 패션쇼 장이에요. 패션쇼장에서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 군복을 입고 밀리터리 컨셉으로 막 처음엔 나오다가 나중엔 진짜 군인들 같이 막 무기도 메고 막 나오고 그리고 히잡을 쓴 어린이들이 나온다든지 뭐 부상당한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막 무대가 이제 점점 어지러워지는데
그 앉아 있는 관중들 거의 대다수가 백인이었어요.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막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그 사람들이 전쟁 피해로 막 피 흘리고 다리가 그냥 뭐 절단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무대에서 그려지거든요. 분장을 통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막 박수치면서 웃고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돈나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차를 타고 무대에 난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대포를 막 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수류탄을 던지는데 그 수류탄을 조지 부시가 잡습니다. 오늘 부시가 어느 순한 시대인데 이걸 부시가 잡고 그걸로 자기가 물고 있던 그 시가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라크 전쟁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실패한 전쟁이고 명분이 없었다. 네. 뭐 여러 가지 비판점이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 미국은 그 9.11 테러 이후에 어떤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네. 뭐 복수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당시에 마돈나가 결국 뮤직비디오를 수정했어요. 왜냐면은 마돈나는 아무리 논란이 있고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물론 이제 이 전쟁을 반대하고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거에 대한 뜻은 계속 가지만은 여기에 나가서 어쨌든 세상을 떠난 미국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있고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진짜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또 나라의 명령으로 간 거일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사정들을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이제 수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때 마돈나가 완전히 매국노가 돼서 라디오에서 다 보이콧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돈나는 공연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고요. 작년에는 이 노래 감독판 4K 뮤직비디오를 올렸더라고요. 감독판은 부시가 이 수류탄을 움켜잡지 않고 수류탄이 그냥 그 무대 위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러면서 뮤직비디오가 끝나는 걸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런 노래가 있기 때문에 마돈나는 그냥 댄스 가수 이렇지 않고 마돈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돈나 개인에게 참 의미가 깊고 용기 있었던 그런 앨범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 노래 아메리칸 라이프 준비를 했습니다. 저 이 노래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되게 약간 칙칙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적인 어떤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노래 자체로서 매력은 사실 못 느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충격적인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알았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잔인한 것 그쵸. 같아요. 뮤직비디오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막 실제 사진들도 막 나오고 네. 이게 그 당시에 정말 많이 논란이 됐겠다. 근데 그럼에도 좀 공개가 필요한 어떤 충격이 필요한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듣고 있는 제 마돈나의 아메리칸 라이프 그리고 다음 영경 씨가 소개할 노래 요 주제를 설명 안 했는데 네. 미국 사회를 조명한 노래 요 주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돈나의 노래를 골랐고요. 영경 씨가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전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 네. 이 곡이 미국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곡 1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더 USA를 들으면 이게 본인 더 USA가 1984년 발표된 곡인데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악에 바친 소리로 Born in the USA를 계속 외칩니다. 어떤 구호를 계속 외치고 음악은 굉장히 스포츠 테마곡처럼 맞아. 피를 끓게 해요. 그리고 박수 쳐야 돼 머리 위로. 네, 막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네. 그런 응원곡 같아서 가사를 제대로 안 들으면 뭔가 선전 노래처럼도 들리거든요. 사실 가사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처절한 삶을 그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뭐 국가가 나를 먼 땅으로 보내서 동양인 베트콩들과 싸우게 만들었어.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제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는 블루칼라 노동자로 일하면서 영원히 돌아갈 곳이 없이 떠들고 있어. 그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네. 그런 나는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결국 당시의 미국을 정말 처절하게 까는 내용이에요. 근데 웃긴 건 미국의 우파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 노래를 어떤 진영의 송가로 여기고 있고 Born in the USA라는 어떤 구호, 그다음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성조기가 펄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뒤를 보여주고 딱 끝나는데 이것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왠지 국뽕 차는 느낌이니까 네. 괜히. Born in the USA 이렇게 네네. 외치니까
실제로도 레이건 캠프에서 대선 시기에 이 노래를 캠페인송으로 쓰려고 했답니다. 근데 스프링스틴이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당연한 게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뼛속까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렇죠. 미국의 노동 계급을 대변하는 뮤지션이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의사를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2020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 트럼프를 응원하겠다고 본인도 USA를 겁나 크게 드러나서 한참 사람들의 비웃음을 또 샀습니다. 뭐 이건 여담인데 오바마랑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팟캐스트를 했더라고요. 둘이. 근데 오바마가 이런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어떤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어떤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을 위한 애국송이 된 건 맞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파면되기 전에 촛불 시위할 때 그때 진짜 광화문에서 어떤 기싸움이 팽팽했잖아요. 네. 이 촛불 쪽과 친박. 네. 근데 친박 쪽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걸 보고 신재철 씨가 정말 분노했잖아요. 네.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든 노래인데, 니네 때문에 만든 노래인데, 박정희 때문에 만든 노래인데 이게 지금 박정희가 박정희의 노래, 그러니까 박정희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신중현 씨가 그런 노래 못 만든다 하면서 뭐 재차 거절을 하다가 진짜 막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고 그러다가 이제 나온 노래가 이 아름다운 강산이었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노래. 그 독재자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강산, 우리 조국을 찬양하는 노래 만든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니네들이 염치가 있으면은 그 친박 쪽에서 이 노래 부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장문의 비판 글을 올렸었는데 네. 딱 이 본 인 더 USA를 부르는 그 미국의 레드넥들 그들과 같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노래를 그냥 내 것처럼 적당히 국뽕 차오르는 아름다운 강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전후사정 모르고 하면은 얼마나 부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랬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사가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이 본인도 USA는 그냥 가사를 있는 그대로 썼는데도 의외로 가사를 듣지 않고 눈막 귀막하고 불렀을 수도 있다. 본 인 더 USA 부분만 떼창하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조명하는 노래 두 곡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마돈나의 American Life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in the USA. 오늘 이렇게 노래를 쭉 듣고 있으니까는 왠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투표 장려 방송 이러다 개표 방송 하겠어요. 제가 이 뮤브에서 라이브를 언젠가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막 개표 방송 느낌으로 약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용영 씨 지금 얼굴에 막 생기가 도는데요. 아 저는 아니요 열이 올랐고 네, 이 오늘 소개한 곡들이 사실 전부 창작자의 스탠스가 들어간 노래들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중립이나 회색지대 이런 말 안 좋아하고 이런 거는 사실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녹색지대 어때요? 녹색지대. 아 재미없다고요. 사랑을 할 거야. 아 조용히 좀 해보세요. 사랑을 할 거야. 쉿.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든 신념에 의해서든 반드시 한쪽을 향한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념을 자기 작품에 반영하고 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영웅이 지금 이 시대에 그다음에 또 한국에 필요하다는 걸 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범인이니까. 네. 우린 그냥 시민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영웅이 필요하다. 그쵸. 지금 그런 영웅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제가 바로 기득권을 향한 분노를 담은 노래. 네. 영경 씨의 삶이잖아요. 기득권을 향한 분노. 매일 싸우죠. 매일 혼자. 들라크로아의 그림처럼. 그쵸. 네네네. 자, 제가 한번 그 영웅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입니다. 95년도에 나왔고요. 4집 앨범 수록곡이었죠. 뭐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이요 의외로 젊은 세대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10대 그리고 20대 초반
뭐 20대 초중반생들이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노래가 좀 어려운 노래, 낯선 노래일 수도 있겠다. 95년 노래니까 만약에 우리 방송을 뭐 2002년생부터 2005년생, 뭐 2007년생 듣는다. 그러면 완전히 옛날 노래잖아요. 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가져왔는데 95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쯤에 참 이 나라에 큰일이 많았죠.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됐었고 네.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됐었고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비극 속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러니까 서태지 씨가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내려고 보니까 이 당시에는 공연윤리위원회, 그러니까 공륜, 네. 공륜의 사전 심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전 심의에서 이 노래가 가사가 잘린 거예요. 가사 바꿔라. 가사를 바꾸라고 지적받은 부분이 나이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들고 거리를 헤매 다니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요건데 이 가사 바꾸라는 거예요. 서태지 씨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가뜩이나 열받아 쓴 노래인데 네. 절대 못 바꾼다. 그래서 가사 바꿀 바에야 가사 없이 그냥 내겠다. 가지고 그냥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앨범을 산 사람들은 이 노래는 가사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노래가 이제 가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부클릿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결국 뭐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상징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서태지 팬들은 분노한 거죠. 사실 이전부터 뭐 정태춘 씨를 비롯해서 이 사전심의 제도는 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냥 막 불법판으로 팔아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꿈쩍도 안 하다가 역시 이 서태지의 수많은 팬들의 원성과 함께 이 사전심의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듬해에 싱글로 다시 나왔는데요. 싱글로 나왔을 때는 뭐 사실 이미 서태지 씨가 은퇴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아쉽게 됐는데 이 원곡도 참 좋은데요. 라이브에서도 워낙 많이 해서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2009년도에 그 모아이 앨범 내고 네. 라이브 투어 했을 때 그 실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 서태지 라이브 앨범에 들어있는 실황 버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음질도 당연히 훨씬 좋고 연주의 어떤 생동감이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떼창을 해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이 부분이 딱 떼창 구간이거든요. 네. 서태지 씨가 마이크를 딱 넘겨요. 저도 서태지 공연 갔을 때 그때 막 그거를 딱 외칠 때 막 쾌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 갔으니까. 네. 지금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막 이 부분을 떼창하는 건데 그 떼창 소리 들리고 이래서 이 라이브 버전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 들고 올해 또 에스파가 리메이크해서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영 씨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가져온 곡은 방탄소년단의 뱁새 그리고 Am I Wrong 두 곡인데 뱁새는 방탄소년단의 2015년 앨범 화양연화 파트 2의 수록곡이고요. 네. 이 곡은 2016년 윙즈 앨범의 Am I Wrong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곡을 어쩔 수 없이 붙여서 가져왔는데 제가 가사를 이어서 읊어볼게요. 황새덕의 내가랑인 탱탱, So Call Me 뱁새, 욕받지 2세대, 금수저로 태어난 내 선생님, 언론에선 맨날 몇포 세대, 노력 타령 좀 그만둬. 이어서 Am I Wrong은 우린 다 개돼지, 화나서 개돼지, 황새 vs 뱁새 전쟁이야. 미친 세상이 우릴 미치게 해. 그러니까 뱁새에서는 M4 세대의 자조적인 유행어들을 좀 가사에 썼어요. 그리고 다음에 Am I Wrong에서는 나향욱의 유명한 드립이죠. 개돼지. 네네. 이 개돼지 드립을 직접적으로 좀 인용을 하면서 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노래로 해석이 되는 노래들인데 그렇죠. 골 때리는 점은 뱁새가 수록된 이 화양연화 파트 2에 마시티라는 곡이 있어요. 여기서 제이홉 파트가 그러니까 제이홉이 이 노래에서 일베가 전라도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을 좀 비틉니다. 비틀어서 오히려 고향 광주에 대한 샤라웃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가 어떤 집결시킨 청년 보수, 뭐 보수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이런 청년 보수층을
청년 보수층의 전라도 비하 그리고 이들을 등에 업은 이명박, 박근혜 재임 시절의 블랙리스트 요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노래들은 정치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방탄소년단은 세월호 가족협의회에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스탠스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노래들을 계속 꾸준히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런 노래들을 꾸준히 내면서 적어도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뭔지는 저희가 엿볼 수 있었던 거고 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방탄소년단 디스코그래피를 다시 다 들었어요. 다 들으니까 아이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앨범들이 많았고 초창기엔 진짜 그랬죠. 네, 아이돌과 컨셔스 힙합 그룹 이 어둠에 있는 그런 음악 그룹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정치적인 그룹이었습니다. 네. 네. 참 그런 노래들이 많았고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탄소년단의 평가가 네. 확실히 더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곡들은 참 귀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뱁새 왠지 좀 맥락적으로도 그렇고 연결고리가 좀 있지 않나. 서태지 씨가 그래서 25주년 공연에 방탄소년단을 이렇게 네. 초대했던 게 저는 괜히 초대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분명히 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음악들, 그런 행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봤을 것 같고 그렇게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방탄소년단이 나왔을 때 제2의 서태지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만남도 있었는데 영경 씨가 사실 또 기득권에 대한 화가 또 워낙 많은 분이니까 그쵸. 한 곡 더 하겠다 해보세요. 네, 이번 거는 국내 이슈는 아니에요. 네, 푸시 라이엇이라는 밴드의 Like a Red Person 2013년 곡입니다. 요 Like a Red Prison이라는 것 같던데? 프리즌인가요? 네네.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Like a Red Prison인데 푸시 라이엇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도 그런 게 이제 러시아의 펑크 밴드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반푸틴주의 펑크록 밴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반푸틴을 외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명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복면을 쓰고 반달리즘을 벌입니다. 이러면서 세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한 밴드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푸시 라이엇의 Like a Red Prison은 2013년에 나온 곡으로 푸틴 그리고 그 주변인들을 까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 뮤직비디오 보시면 어떤 밴드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페미니스트 깃발 들고 송유관에 망치로 구멍을 뚫고 석유 산업 장비에 올라가서 막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큰 손들 사진을 전시해두고 검정 페인트를 막 뿌려요. 근데 이 큰 손들 중 하나가 이고르 세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푸틴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이고 2012년까지 푸틴이 총리로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러시아 부총리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조차도 푸틴이 재벌길을 열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푸틴의 권력 집중을 위해서 재벌들의 에너지 합병을 이끈 주요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푸틴을 욕하긴 했어요. 푸틴 욕하고 이 밴드가 푸시 라이엇 펑크 프레이러라는 다큐멘터리를 내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성당에 침입합니다. 허가 없이 성당에 침입을 해서 이제 1분 가량의 말도 안 되는 쇼를 벌여요. 쇼를 벌이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허가 없이 뭐 이건 신성 모독이다. 뭐 왜냐면 거기서 불렀던 노래들이 마리아시여 제발 푸틴을 데려가세요. 이런 가사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반달리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위죠. 이런 시위를 하면서 이 멤버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때 폴 맥카트니, 마돈나, 오노요코 같은 음악계 어떤 레전드 인사들이 다 석방을 요구합니다. 네네. 석방을 요구하면서 이들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시위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이렇게 밴드의 퍼포먼스가 도화선이 돼서 러시아의 청년들이 실제로 똑같이 복면을 쓰고 반푸틴주의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난세의 영웅이 러시아는 푸시 라이엇이었고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는 진정한 UK 펑크의 리바이벌인 거죠. 형식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갖춘 그런 점에서 이 노래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푸시라이엇의 이름은 그 마돈나 때문에 들었는데 2012년도에 마돈나가 러시아에서 공연하면서 뭐 푸시라이엇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막 보내고 네. 이 당시에 마돈나가 옛날에 동방신기 가요대전처럼 등짝을 쫙 까는 공연 중에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때마다 그 시가 있었어요. 그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공연마다 달랐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등짝에 자기 등에 푸시 라이엇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참 멋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 너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네.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참 푸시 라이엇의 행보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이 참 기억해야 할 그런 뭐랄까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기득권을 향한 분노를 담은 노래 세 곡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푸시 라이엇의 Like a Red Prison 이 노래는 스포티파이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저희가 재생 목록으로 이 노래 넣어둘 거예요. 유튜브에는 있기 때문에 또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무겁지 않고 정말 웃깁니다. 네. 웃겨서 호감이 가요. 지금 뭐 얘기는 이렇게 했지만 영상 자체는 굉장히 키치하고 네. 그런 참 매력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유감, 방탄소년단의 뱁새, 그리고 푸시 라이엇의 Like a Red Prison. 자,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곡 준비했는데요. 저 4월이 되면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지금 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네. 또 4월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10년이 됐더라고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던 게. 그래서 뭐 아직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한 번 더 기억하고 좀 기리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이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나온 7집 타이틀곡이었고요. 제가 루시드 폴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앨범을 들으면서도 참 많이 먹먹하고 눈물 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루시드 폴은 이 노래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혼이 부르는 노래. 가슴이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 오히려 노랗게 밝다. 2015년이니까는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를 기리는 노래인데요. 노래 들어보시면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살아남은 친구에게 전하는 그런 가사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좀 소개를 하면은 첫 소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하면서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뭐 다시 봄이 오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주렴. 뭐 이런 가사가 되는데 이 노래 참 밝아요. 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말 많은 노래가 나왔거든요. 이승환 씨의 10억 광년의 신호, 김유나 씨의 강, 그리고 김목인 씨와 황푸아의 집에 가자, 또 유희열의 엄마의 바다 등등 많은 노래가 나왔는데 사실 좀 무겁고 슬프고 어떤 비애감 같은 것들이 있는 곡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노래는 정말 밝습니다. 네. 그래서 더 슬픈 것 같기도 해요. 더 뭔가 아련하고 애틋하고 그런 노래인데 이제 벌써 10년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이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노래 몰랐던 분들은 들어보시면은 좀 각별하게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못 들어요. 어,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1절을 못 넘기고 계속 너무 울컥해서 그쵸. 제대로 못 들었고 네, 뮤직비디오도 이게 슬픈 내용이 아니잖아요. 두 맞아요. 명의 남자 여자 학생이 나와서 그냥 정말 들판 뛰어다니고 바다 걷고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가사랑 겹치니까 네. 결국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참 트라우마라고 하죠. 국민적 트라우마고 10년이 지나도 좀 아직도 좀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노래를 저는
한 번에 끝까지 못 듣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그런 노래인데 뮤직비디오 얘기했으니까 뮤직비디오 뭐 그런 내용이래요. 그때 이제 어쨌든 제주도를 못 간 거니까 제주도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 여정을 영상에 담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왔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요 루시드 볼에 아직 있다 마지막 곡으로 앞에선 진짜 막 화나고 막 길길이 뛰다가 마지막에 샥 가라앉는 노래로 네. 한 곡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노래 마지막으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더 센 노래를 했어야 됐는데. 네. 킬링 인 더 네임, 제러미 이런 거를 좀 가져왔어야 좀 제 안의 분노를 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영경 씨는 화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진짜 굿하고 싶을 정도예요. 항상 칼춤을 추는 청년. 네. 항상 화염병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청 입에 칼을 물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영경 씨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뮤브 리스트로 영경 씨의 어떤 분노 선곡 네. 쭉 들어봤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뮤브 리스트 마침 딱 선거 전주여서 의미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노래 추천으로만 하면은 노래를 꽤 많이 소개합니다. 오늘도 벌써 11곡이나 소개한 거니까 몰랐던 곡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챙겨서 들어봐 주시고 잊지 마시고 진짜 내일 선거 사전투표 네.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하고 다음 주 4월 며칠이에요? 4월 10. 10날 네. 그쵸? 4월 10일 수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선거하고 놀러가고 하는 걸로 노는 날 아니고요. 투표하는 날입니다. 네,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분노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 영경 씨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저는 올 거거든요. 저 여기 없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경 씨가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 갈 수도 있어요. 광화문으로 갈지 막 용산으로 갈지 네. 이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새벽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자, 인스타그램 지금 1000명을 또 눈앞에 두고 우리가 또 어려운 곡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할 때는 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쵸. 이벤트를 또 할 때가 됐다. 불경기를 이겨내는 네. 이벤트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속히 1000명이 넘는 네.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구독과 하트 많이 해주시고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하시면은 저도 해놓으니까는 이 방송이 올라가면은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팟빵이라든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또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 보고 있으니까 좀 보고 소개하고 할 수 있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랑 뉴스레터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재 씨의 추천곡 루시드 폴 아직 있다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